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안전 빵빵. 네. 네, 안녕한가 전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오늘 네.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름 되면 덥습니다. 곧 에어컨 이제 펑펑 틀어야 될 거고요. 이러면 이제 전력 소요량이 대폭 늘어날 텐데 전기값 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전 네. 큰일 났습니다. 한전 적자 1분기 올 1, 2, 3월 한전 적자가 역대 최악이랍니다. 이유는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은 탈원전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연관이 아니라 그거는 부인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2016년에는 한전이 최대 흑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2년 만에 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딱 최대 적자가 된 거예요. 이러면 뭐 얘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올 1분기에 적자액이 600억도 아니고 6,299억이랍니다. 작년보다 무려 5천억 원이 더 늘었어요. 그래요. 1년 사이에. 아우. 본인들 이야기로는 무슨 석탄을 줄이고 LPG를 수입하다 보니 이렇게 하는데 석탄 줄이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이제 원전을 줄이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 그럼 결국은 한전도 살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기값 올릴 수밖에 없고 이게 수순입니다. 수순인데 현 정부는 전기값 올린 거 없이 대충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럼 한전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죠. 한전 무너지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전이 가장 먼저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월성 우리가 1호기만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어도 지금 네. 이런 큰 적자폭은 없을 거다. 이것이 한전 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에서는 이 원전이라는 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또 유가 상승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친 거예요. 그럼요. 그런 네. 점에서 이 한전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불만이 그리고 많아요. 직원들 불만 어떻게 많습니다.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저게요 이제 문제가 한전도 문제인 게 많이 적자되면 경영 감량을 해야 돼 또 안 합니다. 노조가 무서우니까. 한전 노조 세죠. 네, 세죠. 네. 아니 그럼 감량을 하는데 결국 국민들한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의 잘못된 정책 하나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 어제 우리 버스 요금 인상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때문에 결국은 세금 더 들어가지 국민들 부담 버스 요금 오르는 거지. 이제 탈원전이란 이상한 정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국민들 정말 세금 더 높아지고 전기세 높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문재인이 판도라를 본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영화 한 편 때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원전은 우셨지요. 절대로 안 된다. 눈물을 흘리고 저는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는 묘하게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묘해요. 그 좌파들의 생각이 국제사회가 좀 비슷합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급격히 이제 우리는 경제 규모와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탈원전을 우리가 흉내냈던 것은 벨기에 그다음에 이제 독일 흉내를 낸 거예요. 독일은 이제 좌파 정권이 3인당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찌됐든 독일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독일은 우리보다 일단 부자 나라입니다. 석탄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전력이 부족했을 때는 옆에 프랑스에서 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는 원전 기술이 독일보다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세계 탑 클래스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원전 기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이제 또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체코 가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원전이니까 이야기하고 그건 뭡니까? 참 뻔뻔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독일에서 여러분 보도 보셨죠? 슈피겔지에서 정책 독일이 망해가고 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원전 정책이 다 이미 망한 정책이다. 독일에서 국가 보조금 1년에 42조씩 국가 보조금 준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만든다고. 그 신재생 에너지에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전부 태양광 만들었다 했더니 햇빛이 좀 부족하니까는 다 문 닫게 생겼고 풍력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풍력 발전소 만들려면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시끄러우니까. 그다음에 풍력 발전소 있는 것은 낙농을 못 합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젖소들이 다 새끼를 못 낳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그 폐해. 그래서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슈피겔지는 독일의 가장 저명한 아주 객관적인 잡지책입니다. 그 잡지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정부도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한전거리 나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 슈피겔지에서 이 독일의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싸고 혼란스럽고 불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어처구니 없는 탈원전 정책에 그대로 들어맞는 얘기라고 그럼요. 봅니다. 네. 참 비싸고 혼란스럽고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데에 이어서 제가 또 하나 붙이고 싶은 것은 참 무식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지금 우리는요,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의 장점을 살리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의 장점은 다 갖다 버리고 대한민국의 단점만을 막 풀무질해가지고 그걸 뻥튀기 하면서 정권을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자,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서울대 원자력 공학과에서 이제 지원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원전 정책을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재시동을 건다 하더라도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술 생태계가 붕괴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하고 싶어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현재 어쨌든 온실가스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 네. 아닙니까? 그런데 온실가스 탈원전으로 해가지고 독일에서 오히려 이제 목표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온실가스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뭐 석탄 발전 줄이고 LNG 온실가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원전 원전이 온실가스가 가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장 국제사회의 약속인 온실가스 절감 문제도 탈원전을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탈원전 정책 언제까지 버티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결국 못 버티고 손 든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죠. 손 들 때까지 나라가 적자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거예요. 한전 같은 회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신한운 원전 3, 4기 이거 재가동시키고 다시 시작하고 건설을 재개를 해야죠. 지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또 문재인의 그 옹고집으로 막 버티고 하면은 그때 이제는 좀 조정을 하겠다고 할 때는 이미 저는 게임 끝났을 거라고 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올해 우리가 2016년에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예요. 아주 폭서였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전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이 최대의 흑자를 냈어요. 2016년에. 그럼요. 네. 근데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폭서가 오고 막 더워 죽겠다고 하면 또 전기요금 얘기 뭐 누진제 나오고 이렇게 되면 저는 한전이요. 완전히 도산하지 않을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이제 원전 단가가 여러분들 왜 얘기하면 원전 단가가 워낙 쌉니다. 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지금 현재대로 간다면 한전이 누적 적자가 버틴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요. 한전 벌써 올해 1분기에 6천억이에요. 올해 뭐 1조 이상 적자가 난다 몇 년 버텨보시면 못 버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못 버티려면 전기가 올려야 되는 거고. 전기가 올리면 이중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개인들이 부담도 있어요. 기업들이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그럼요.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싼 전기였습니다. 싼 전기.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공장을 유지하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전기값 싸기 때문에 일본 전기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전기값, 우리의 경쟁력 중에 하나인 전기값이 인상을 시킨다? 기업들도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은데 나가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겹친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철부지 정책으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철부지 정책 하나가 대한민국을 망조로 몰고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정책을 밀어붙이는 자들이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흘리면서 이 탈원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게 저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싶습니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으며 나라 걱정을 안 해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는가. 오로지 오늘 내가 본 영화 한 편으로 내일에 그 우리의 자랑스러운 원자력 정책과 원자력 기술을 이렇게 한 큐에 보내버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하나의 특징을 고스란히 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게 이 나라 일을 말릴 때 제1의 한전, 제2의 한전 끊임없이 나와서 다 망하고 다 길바닥에 나오고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한전,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거기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여파가 굉장히 클 겁니다. 게다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납품해서 뭐 기기들 부품들을 하는 업체들 많은데 그 업체들까지 지금 큰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요. 이제 지금 뭐 말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업체들 한전 눈치 보는 업체들이니까 납품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일단 한전 적자가 상징적으로 이제 터졌습니다. 처음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 문제는 결국은 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장당 턴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거덜나기 때문에 이게 걱정인 것이죠. 네. 때는 늦으리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원전 정책을 이렇게 보는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이 가격 개념이 없구나. 돈의 개념이 진짜 없구나. 원전은 이렇게 싸고 그다음에 풍력이라든가 태양력이라든가 또는 석탄으로 떼는 거는 엄청 비싸고 더럽고 공기를 아주 오염시키는 거고 이런 인식이 없는 거죠.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감성에 의해서 저렇게 무섭구나 이러면서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외치는 문재인. 이것이야말로 우리 나라의 재앙의 예고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좋습니다. 저도 공감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꿈입니다. 그 꿈이 자기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추진하지만 국민들에게 그 꿈이 뭘 오는 줄 아십니까? 악몽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미몽이 악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탈원전 문제는 정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들의 정치적 선택으로 이건 정치적 선택입니다. 좌파적 사고의 틀에 의존한 정치적 선택을 한 건데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혼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포기하라고 보지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라가 걱정이죠. 네. 네. 어쨌든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사인이 국민들의 정말 피 끓는 호소가 45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네. 자, 45만 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야지 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신한을 3, 4기 이거 건설 재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감성 동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한간에 문재인 침해설에 내가 침해가 아니라는 거 그거 이제 탈원전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면 침해가 아니라는 거 증명하는 겁니다. 네, 좋은 네. 이야기입니다. 좋은입니다. 네. 네,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즐거운 네, 하루 보내세요. 금요일 날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